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뻐근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장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말씀드릴 거, 그런 생각 오늘부터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내용이거든요. 얼마 전에 78세 되시는 한 할머니께서 제게 오셨어요.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집 앞 슈퍼마켓 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단 2주 만에 그 할머니께서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몰랐던 거죠.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대부분 약국에 가서 파스를 사오시죠. 그리고 아픈 곳에 딱 붙이고 나아지기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며칠 지나도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으면 이제 나이 탓이구나 하고 포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같은 파스라도 어디에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마치 같은 씨앗이라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꽃이 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수많은 점들이 모여 있거든요. 마치 리모컨의 버튼들처럼 발바닥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면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발바닥만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바닥은 시작일 뿐이고 실제로 아픈 부위도 정확한 방법으로 관리해줘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들을 바로잡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해요. 우리 몸은 몇 살이 되든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회복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법들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 한가운데 딱딱한 부분에 파스를 붙이시죠?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앞쪽 둥근 뼈 위에 붙이시고요. 손목이 쑤시면 손목 윗면에다가 딱 붙여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10명 중 9명이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 거, 이렇게 하시면 파스 값만 아까우실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뼈 위에 붙인 파스는 흡수가 거의 안 되거든요. 마치 시멘트 벽에 물을 부어놓고 스며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냥 겉으로만 흘러내릴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뼈가 아닌 근육과 혈관이 많은 곳에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허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가운데 딱딱한 부분 말고 그 옆쪽으로 조금 부드러운 부분이 느껴지시죠?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가 척추를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들이 있는 곳입니다. 양쪽에 하나씩 붙이시면 돼요. 수원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계속 가운데만 붙이고 계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양쪽 근육에 붙이시니까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무릎 가운데 둥근 뼈에 붙이지 마시고요. 무릎 양옆에 말랑한 부분에 붙이세요. 그리고 무릎 뒤쪽, 그러니까 오금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하나 붙이시면 더 좋아요. 오금은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81세 할아버지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100m만 걸어도 중간에 쉬어야 했어요. 그런데 파스를 오금에 붙이기 시작하시니까 이게 뭐지 하시면서 놀라셨어요. 지금은 매일 30분씩 산책도 하세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목 윗면 뼈에 붙이지 마시고 손목을 뒤집어서 안쪽을 보세요. 거기 혈관이 보이시죠? 맥박도 뛰고요. 바로 그 부근에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는 살이 부드럽고 혈관이 많아서 파스 성분이 잘 스며들어 가거든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 위쪽 뼈 부분 말고 어깨 뒤쪽이나 옆쪽 근육 부위에 붙이세요. 목이 뻐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 가운데 뼈 말고 목 양옆 근육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발바닥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발바닥일까요? 발바닥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신경 끝점이 모여 있어요. 이 신경들이 우리 몸의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자극하면 멀리 떨어진 무릎이나 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집 전기 배선과 비슷해요. 거실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멀리 있는 방에 불이 켜지잖아요. 발바닥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발바닥 가운데 약간 위쪽에 용천이라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발가락을 구부리면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생기는데 그 중앙이 바로 용천이에요. 전통의학에서는 여기를 전신의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핵심 지점으로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혈액순환이에요. 발바닥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모였다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지점이죠. 여기에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전신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피부가 얇아서 성분이 빠르게 흡수돼요. 특히 용천 주변은 피부 아래 지방이 적고 혈관이 많아서 성분이 빠르게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발바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시작된 좋은 효과가 정작 아픈 부위에 제대로 전달되려면 그 부위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발바닥의 순환 효과는 인정하되 정작 아픈 부위에는 정확한 위치에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길을 잘 닦는 것과 같아요. 발바닥이 전신에 좋은 혈액순환의 길을 만들어주면 아픈 부위의 정확한 위치에서 관리를 받은 곳이 그 길로 들어온 좋은 성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 부위별로 정확한 위치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무릎 양옆 근육에 하나씩 붙이고 무릎 뒤쪽 오금에 붙이세요. 그리고 발바닥에는 뒤꿈치에서 조금 위쪽 발바닥 가운데 부분에 붙이세요. 특별히 기억하세요. 무릎 통증은 꼭 양쪽 발 모두에 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 가운데 뼈에 하지 마시고 척추 양옆 근육에 양쪽으로 하세요. 그리고 발바닥에는 한가운데, 그러니까 용천에 붙이세요. 허리 디스크나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발뒤꿈치 중앙에도 하나 더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발바닥 부위와 새끼발가락 아래쪽 부위에 붙이세요. 그리고 어깨 자체에는 뼈가 있는 위쪽 말고 어깨 뒤쪽이나 옆쪽 근육 부위에 붙이세요. 목이 아프신 분들은 목 양옆 근육에 붙이시고 발바닥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약 2cm 들어간 지점에 붙이세요.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어떤 제품을 써야 할까요? 약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제품이 효과적이에요. 특히 근육통이나 관절통용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별히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붙이는 위치입니다. 세 번째, 언제 얼마나 오래 해야 할까요? 최적 시간은 잠자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하시면 가장 좋아요. 지속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비밀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하루 7잔에서 8잔 이상의 물은 성분이 몸 안에서 잘 퍼지도록 돕고 나쁜 물질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분이 피부로 흡수되면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야 하는데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성분이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해요. 두 번째 비밀은 아침에 발목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침대에 앉은 상태로 양쪽 발목을 각각 10번씩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단 1분이면 되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발의 혈액순환을 돕고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세 번째 비밀은 염증을 줄이는 식단이에요. 생강과 강황 같은 향신료는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나요. 오메가3이 많은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드시길 권해드려요. 반면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음식, 너무 짠 음식, 가공육 같은 것들은 염증을 늘리니까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 20분에서 30분의 가벼운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이 4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7에서 8잔 물 마시기. 두 번째, 아침 발목 돌리기. 세 번째, 염증 줄이는 식단 실천하기. 네 번째, 가벼운 걷기 운동하기. 이 4가지 습관과 올바른 방법을 함께 하시면 단순히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이 모든 것을 다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발바닥의 순환 효과를 활용하세요. 용천을 중심으로 한 발바닥 자극은 분명히 전신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아픈 부위에 정확한 위치에 해주세요. 허리 아프면 허리 양쪽 근육에, 무릎 아프면 무릎 양옆과 오금에, 손목 아프면 손목 안쪽에, 어깨 아프면 어깨 뒤쪽 근육에, 목 아프면 목 양쪽 근육에 해주세요. 뼈에 하지 마시고 근육과 혈관이 많은 곳에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 생활 습관으로 효과를 배가시키세요. 충분한 물 마시기, 아침 발목 돌리기, 염증 줄이는 식단, 가벼운 걷기 운동. 이 4가지만 함께 하셔도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법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포기했던 취미,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가보지 못했던 곳,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내일 아침에는 발목 돌리기도 해 보세요. 3주 후에 달라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통증은 단순한 몸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 행복, 삶의 의미까지 앗아가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는 생각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오늘 배우신 방법을 실천하시면 단순히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삶의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정확한 위치에 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통증으로 고통받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건강 이야기에서 물리치료사 박건강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